안녕하십니까. 이시영 TV입니다. 요즘 올림픽 화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. 참 그 선수들은 자기 평생을 그 기록에 바쳤습니다. 그거 정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세상에 딱 한 사람입니다. 야,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? 그러면 참 이 기계 체조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. 이야, 그 몸을 비틀고 또 비틀고 그리고 또 다시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보면서 저건 뭐 타고난 것이지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다.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.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르게 태어납니다. 그 기계 체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정말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냐면 또 내 같은 범죄도 많습니다. 이 세상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.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지구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참 우리는 다르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위대하다. 이 좀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부처가 태어나서 7걸음을 걷고 그리고 제일 먼저 했다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.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 짧은 말 속에 불교의 진수가 담겨 있다. 저는 그 어느 스님의 법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그래 도대체 유아독존이 무슨 뜻이기에 어떤 그런 정말 깊은 심오한 불교적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을까. 이 불교 교리는 정말 알듯 말듯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나 또 생각할수록 또 그 어떤 삶의 지혜가 거기에는 전 묻어 난다는 것도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.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천재적인 소질도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느냐면 작은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, 못생긴 사람, 힘이 센 사람, 약한 사람. 여러분, 지구상 이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얼굴이나 용모나 기질이나 어느 하나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. 참 이 생각할수록 참 이상하고 신비스럽지 않습니까?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? 자, 그렇다고 이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자기만이 위대한 뜻은 아닙니다. 인간은 그저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. 같은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아름답다든가 또 1등감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. 그저 다르다는 것이지 그게 키가 크다 적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하나하나 남과 다르다. 그 자체가 정말 위대한 겁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이고 그것도 한정된 시간에 이 참 수억 년을 저는 참 영겁의 세월 속에 우리가 참 인생 100년이라는 것은 참 순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그 한순간에 우리는 태어나 생활하고 있고 또 이 지구상 어느 누구다와 다른 그런 정말 사람으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참 그러니까 그 자체가 대단하다. 여러분, 이 부처의 탄생 비화가 아마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다르다는 그 자체가 위대하지 뭐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다. 이런 뜻입니다. 이게 참 오직 하나라는 존재,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. 여러분, 제가 요즘 그 공부하고 있는
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를 써서 의미치료라는 학설을 정말 말씀하신 이 프랭클 박사도 그런 말을 합니다. 모두가 다르다. 그런데 존재의 의미가 있다. 왜 유아독존이라는 의미를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쩐지 알 것도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. 자,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도 다르고 또 정말 이 조직 생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한 사람은 더워서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추워서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.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의 갈등이죠. 그래서 조직에는 룰이라는 걸 만듭니다. 법이라는 걸 만들고 규율, 기준을 만듭니다. 옛날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충실했습니다. 그거 벗어나면 당장 경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그걸 잘 따르지 않으면 되지 않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뭐 개성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회사가 정한 법 제도에 따라서 또 밖에 나가면은 교통법규에 따라서 우리는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이런 것은 뭐 반사적으로 인간의 본능으로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좀 개성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.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뭐 그 이야기가 뭐 누구한테든지 보다도 진하게 이렇게 이제 아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난 처음에는요, 이 남자들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. 이게 오히려 그 전에 뭐 남자들 헤어스타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. 딱 이렇게 뭐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은 참 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꾸미고, 근데 이제 요 최근에는 보면은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상해. 이 눈에는 우리 같은 이런 소위 참 이제 꼰대들 눈에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뭐 왜 그렇게 했을까? 정말 기괴한 스타일입니다. 제가 정신과 공부를 처음 했을 때는요, 여러분 정신분열병의 진단 기준에 기괴한 스타일이 있습니다. 뭐 옷차림이라든가 뭔가 이상해.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그런 거를 하면은 그것은 정신분열병으로 우리는 진단하는 진단 기준에 하나가 들어갑니다. 좀 기괴한 스타일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아마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뭐 정신분열병 환자 많죠. 자,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하나의 개성으로 존중을 합니다. 특히 여러분들은 이 매스컴에 자주 이게 나타나고 대중들 앞에 자주 나타나는 스타라든가 이런 운동선수들도 보니까 뭐 문신부터 시작해서 이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복잡하고 참으로 아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기괴한 그런 스타일이 참 많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실력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그런 개성적인 차림 때문에 때로는 정말 신문에 클로즈업 되고 그 사람 사진이 더 자주 나오게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 경찰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또 뭐 생존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개성적인 스타일이 우리 젊은 세대 사이에 때로는 우리 참 이 꼰대들 사이에는 좀 못마땅해도 뭐 참을 수밖에 없죠. 그게 하나의 젊은 세대의 개성이니까.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유행이라는 것은요, 지금도 제가 아마 그게 패션인 것 같습니다. 좀 기괴한 스타일로 이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 패션이 아닌가.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좀 더 개성적인 뭐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이 유아 독존의
사사이라 할까요? 그런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그러나 또 무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동시에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참 이 유행은 참 묘하죠. 처음에 저는 그런 헤어스타일 하고 나오는 운동선수들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었는데, 뭐 이제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겠지. 그것도 하나의 뭐 개성이다.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개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무리 전체의 룰을 깨거나 혹은 또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거나 뭐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, 이렇게 경찰 문제까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뭐 어떻게 하든 뭐 상관이 없는, 굉장히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을 입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아주 자유로워졌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전 우리는 이 천상, 천하, 유아, 독존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르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. 그것이 뭐 좋다, 나쁘다, 뭐 아름답다, 못생겼다,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만 다르다는 그 자체가 참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다.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